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박재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바른세상병원에서 이제 척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척추, 목하고 등, 허리 통증 이런 거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명 100세 시대, 거의 이제 100세,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제 장수 시대에 결국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봤을 때 이제 장년층하고 노년 초년층이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퇴행성, 저희가 이제 퇴행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게 결국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그런 노화를 좀 늦추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척추 질환 중에는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다쳐서 암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진짜로 척추 자체에서 암이 생긴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제 다른데 암이 생겨서 이제 전이 되는 경우가 척추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 목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는 결국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방하고 그럴 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는 이제 올해 1월 달 문화일보라는 일간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었다. 이 자료는 이제 보험개발원이라고 생명보험 회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리고 보험료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수명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많고요.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올해 1월 달 처음으로 여성은 이제 90세가 넘었다. 그럼 이제 과연 남성은 몇 세일까요? 이제 당연히 여성보다 덜하실 텐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덜하고 한 86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명에 대한 이제 수명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도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최신 자료로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가 이제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제 쭉 모아졌는데 맨 처음에 자료를 처음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1970년대는 여성 평균이 65세였다가 지금은 85세로 약 20년이 증가됐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58세에서 79세, 거의 80세로 12년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7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꾸준히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명, 그러니까 수명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기 살짝 보시면 이 끝에 약간 조금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돌아가시는 부분 때문에 조금 줄었지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년마다 3명씩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정말로 여성 평균은 100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일간지들이 이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갑자기 이제 산이 나왔는데 이게 설악산에 있는 이제 울산바위입니다. 이제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설악산에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제 감탄스럽고 웅장하고 멋있는 자연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변화 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리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제 자연은 이제 무생물이죠. 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이제 존재지만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변화되고 뭐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사람은 유아에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 그리고 노인층, 그리고 이제 수명이 결국 늘어난다는 거는 중장년층과 노인 초년층이 좀 더 증가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노화고, 노화라는 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 숙명을 이제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제 그게 항노화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도 되고 연구도 되는데요. 보통 일단 우리가 항노화라고 하면 결국 얼굴이라든지 이제 미용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연구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노화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시고 이분이 이제 전공하시는 게 이제 노화에 대해서 이제 전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화가 진행되고 어떤 요소 때문에 노화가 심해지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노화가 덜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직접 본인이 그런 이제 방법으로 계속 이제 지내시면서 이제 발표하시고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보시면은 아,
I'm better than a 20-year-old for health. I think a lot of that's due to my new diet that I've adopted because I can just see things getting better and better over time.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자기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적용해서 본인이 이제 피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자기 평균 나이 이분이 이제 54세신데 평균 나이에 비해서 약 20년이 젊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I'm better than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발표도 하고 노력도 하셨는데 44세 때랑 54세 때 보시면 외모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약간 54세가 지났을 때는 좀 더 젊어 보인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으신데요. 이분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일주일에 3회는 운동을 하자. 근데 이제 포인트가 이 운동이 그냥 편하게 걷거나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숨가쁘게 약간 허걱거리게 운동을 해야 된다. 최소한 10분 정도 허걱거리게 달리기도 좋고 빠르게 걷기도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허걱거려야 되냐. 옆 사람과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로 심장이 약간 뛰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원인이 왜 좋아지느냐면은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응급상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호소들이 나오고 그다음 에너지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근육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꼭 필요하고 그러한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항노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덜 먹기입니다. 이 가능한 한 덜 먹기는 저희가 이제 보통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이걸 더 먹는 게 아니라 24시간 중에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는데요. 보통 이제 간헐적 단식은 짧은 기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시간은 금식을 하고 6시간 내에 식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점심 드시고 점심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드시는 그런 패턴인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16시간은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도 실질적으로는 다 지키진 못하지만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덜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그 오토파지라고 해서 우리 몸에 나쁜 세포를 파괴시키고 그 세포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16시간 금식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제 포도당은 이제 저도 이제 신경외과라서 잘 이제 알고 있는데 뇌에 되게 중요한 이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없으면 사람이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올 수 있는데 간에서 만약에 우리 몸에 포도당이 없으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간 정도 안에 식사를 끝내고 16시간은 금식을 하는 그런 패턴을 하는 게 굉장히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 플랜트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워낙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 이런 그런 농업도 상을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질소 비료라든지 뭐 비닐하우스인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그런 식물들이 아니라 비와 바람을 받고 햇빛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악천후나 조건에서도 꿋꿋이 자라서 자라는 생물들이 몸에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 생물들을 이제 제노호르메시스라고 해서 그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인데 그런 물질이 우리 몸의 항노화를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분 저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면 최소 120세, 뭐 길게는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뭐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이분이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부분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아주 맞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고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떨어져서 추락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골절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이제 제가 진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퇴행성 과정 그러니까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목이나 허리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적인 포인트가 이제 디스크 추간판입니다. 이 디스크 추간판은 보시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목, 등, 허리에 있는 부분 중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 구조 자체가 잘 보시면은 겉에는 이제 얇은 막으로 두꺼운 막으로 이렇게 8개에서 10개 정도 둘러싸고 있고 안에 수액이라는 부분이 진짜로 이제 충격을 흡수해서 이제 젤리 타입으로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걷거나 앉을 때나 우리가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가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허리를 비튼다거나
뭐 물건을 주문다거나 예를 들어서 빨래를 주문다거나 하는 건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디스크가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퇴행성 질환이 이제 결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방하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체중이 갑자기 불었다거나 몸이 살이 갑자기 불었다 하면은 그럼 이제 비만으로 빠지게 되는데 비만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짊어져야 되고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방으로서 이제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판단하는 기준 중에 제일 편한 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세입니다.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가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신데요. 이 체질량 지수는 그냥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에 체질량 지수라고 치시고 체질량 지수라고 치시면은 이제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거는 뭐 네이버도 되고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무료로서 제가 이제 이건 제 걸죠. 제가 이제 제 키가 177이고 체중이 73이다. 그래서 입력하면은 이렇게 딱 누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과체중이라서 약간 과체중인데 그래서 비만은 아닌데 저도 이제 체중을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상인지 그러니까 BMI라고 해서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 BMI 정상 수치가 21에서 22 정도 유지돼야지 우리 몸에 부담이 없는 상태다. 23 넘어가면 과체중이고 25면 비만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통증 심해서 수술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비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무거워지고 비만이 되면은 이제 허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가능한 한 정상 체중으로 유지하는 게 예방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이제 체중은 저희가 인바디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근육량이라든지 지방량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굉장히 이제 공공기관에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거 체크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게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누워서 무릎을 접은 자세가 30이면 편하게 누운 자세는 60이고 서 있는 자세까지는 80인데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물건을 들거나 앉은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되면 압력이 최대 보통 10배에서 12배 정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디스크에 무리한 힘을 주게 되고 디스크가 과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그러한 이렇게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힘을 많이 가게 되면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연골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주저앉고 뒤로 눌러서 압박을 줘서 디스크라는 협착증이 오게 되고 정상일 때는 잘 유지되지만 이제 비정상일 때는 이게 저게 주저앉게 되는데요. 주저앉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뼈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 조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허리도 아프고 이제 심하면 엉덩이, 다리, 종아리, 발바닥까지 이제 저리고 당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진료 보면은 이제 오후 되면 힘든데 이제 포인트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파지느냐. 그냥 일상적인 피로는 그 다음날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면. 근데 문제는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증이 지속이 되시고 가까운 약국이나 아니면 타이레놀 같은 거 드셔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에 오셔서 저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척추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게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CT나 MRI 같은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엑스레이는 이제 보험도 되고 금방 찍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체크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정상은 이제 목 사진입니다. 목에서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진 이 구부러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머리를 받치고 충격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더 충격을 잘 받을 수 있고요. 정명상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이제 곧은 상태가 돼야지 이제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에 문제가 있고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하계 모래처럼 이제 구부러진 것처럼 왼쪽 사진 보시면은 목 모양이 아까와 달리 약간 일자면서 구부러진 상태 있고 저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디스크 공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병도 있고 협착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허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약간 앞쪽으로 굴곡 C자형 커브가 유지되고 디스크 공간이 잘 유지되면서 이런 상태가 있으면 정상이고 옆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정면상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이렇게 쭉
똑바로 꽂으면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심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흔치는 않은데 이제 제가 이제 확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왼쪽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굽어졌습니다. 완전히 앞으로 굽어져서 이제 등이 굽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똑바르지 않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측만증하고 이제 퇴행성 척추 변화들이 있어서 이거로 인해서 이제 질환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병이 있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약을 쓰거나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증상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MRI 찍는데 MRI는 이제 주로 보는 부분이 이제 말랑말랑한 연골, 디스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디스크와 신경과의 관계.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서 화살표 모양의 검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고 얼마나 누르는지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CT 같은 것도 도움이 되시는데 지금 화살표 오른쪽에 빨간 화살표에 있는 저 검은 부분 CT에서의 검은 부분은 공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질소. 그러니까 공기가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부분과 달리 디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 과정 거치면서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저앉으면서 공간이 비기 때문에 저렇게 검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디스크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부분은 이분은 이제 이 공다공증은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고요. 이게 지금 아마 다 관리 잘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상보다 뼈 조직이 많이 없고요. 이제 또 하나는 뼈 자체가 굉장히 무릅니다. 그러니까 뼈 양 자체도 구멍이 송송송 난 것처럼 없는 상태에다가 뼈 장치도 무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골다공증이라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검사에서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한 이제 합병증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인데요. 결국은 이제 골절이 생깁니다. 이제 골절이 생기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담이 걸렸다, 담 걸렸다 낫다, 담이 여러 번 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심하지 않게 살짝 주저앉는 경우는 그냥 통증이 좀 있다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시고 갑자기 많이 주저앉게 되면은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해서 뭐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거나 119 타고 오신다거나 하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골다공증의 합병증으로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골절입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고 60세 이후에 폐경기에 많이 생기고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성 문제인데요. 이제 골다공증이 굉장히 위험한 게 서서히 진행해서 뼈 자체가 주저앉고 결국은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를 펴고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결국 지팡이라든지 보조기에 의해서 보행이 가능하지 허리를 똑바로 펴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키가 줄어들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진행을 좀 했구나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좀 안 좋으신 분 사진인데요. 이분도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관리를 하시다가 작은 충격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넘어져서 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기침을 한다거나 뭐 화분을 들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보시면은 골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증이 심해서 시술을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두 번째 사진이 위아래 골절이 되는데 문제는 이 골다공증이 굉장히 위험한 게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했으면 온몸 전체에 골다공증에 의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겨울철에 빙판길에 미끄러지시면 주저앉다가 허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근데 주로 생기는 부분이 이제 허리 쪽이고 허리가 많기 때문에 주로 많이 보이는데 일단 골다공증이 오면은 손이라든지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또 아래가 부러지고 그래서 다시 시술을 하시고 통증이 심해서 그리고 그 네 번째 사진 보시면 다시 위가 또 부러집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그래서 한번 진단이 되고 일단 진단이 되시면 약물 처치하고 이제 관찰하시고 가볍게 운동하시고 관과를 보는 건데 이렇게 골절이라는 합병증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앞으로 계속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고요. 치료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예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만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게 근력입니다. 결국은 우리 몸을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생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근력인데요. 그래서
그런 근력 운동을 하셔서 유지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병원에 오시고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 진통제, 근육이완제, 신경약들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아까도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기치료, 저주파 치료, 핫팩 치료 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도수 치료 같은 걸 진행을 해서 유지를 하다가 그런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 하시면 이제 주사 치료, 신경 차단,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이제 그런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프롤로, 침 이런 걸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실질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3번 해야 된다, 4번이다, 1번이다 이런 건데 주사는 가능하면 덜 하시는 게 좋고요. 주사 1번 맞고 안 아프시면 굳이 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 외에도 저희가 하는 주사가 이제 프롤로라고 해서 근육이나 인대 강화시키는 치료가 있고, 그다음 침도 물리치료 중 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치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그런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냐를 한번 확인해서 효과가 있으면 유지를 하시고 효과가 없다면은 다른 치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치료에도 꾸준히 효과 없으면 저희가 이제 시술이라고 풍성술, 레이저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시술은 확실한 치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런 약물 치료와 더불어 물리적으로 압박된 부분을 풀어주고 육착된 부분을 이제 없애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하고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 아니면 이제 마비가 와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도래됐을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크게 저희가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절개를 하는 겁니다.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고, 교정을 해서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교정을 한 다음에 이제 불안정성이라든지 약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다 사진이 조금 겁나는 사진들인데, 이제 이렇게 넣는다거나 이제 철판을 댄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병변을 제거했는데 제거하고 나서 척추 자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막아보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기존의 방법이고 수술하는 방법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렇게 이제 손상을 주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척추라는 게 우리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들어가야 돼서 근육이나 인대 이런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요즘엔 그런 손상을 최소화시키자, 가능한 한 근육을 살리자, 그런 방향으로서 이제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 단축이 되고 근육을 손상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질병에 내시경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이 적용되는 범주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 간단한 전이증 같은 부분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척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거나 병변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이제 그러니까 노화라는 거 자체는 어디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제가 일단은 한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운동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유튜브 찍은 건데 이거 한번 들려드리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있고,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세 번째는 본격적인 근력 운동이 있겠는데요. 일단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관절 부분에 이완을 시켜서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운동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칼로리를 소모시켜서 체중을 줄여서 척추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 무거워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디스크나 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해서 척추 질환이 있으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 체중에서 적어도 5에서 7% 이상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은 맨몸으로 하는 운동과 여러 가지 기구를 써서 하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약하신 분들은 일단 중요하신 게, 안 좋거나 질환 있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나에게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맨몸 운동보다는 기구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3가지 운동,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보통 2대 3대 5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하시는데, 자기가 좀 더 원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절을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근력 운동을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이제 100세
지금 이 옆에 나오신 이분이 이제 린다 그레튼이라고 영국 정경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파트가 이제 사회, 노인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제 100세 인생. 영국도 이제 그러니까 고령화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연구하셨습니다. 과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잘 지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경제적인,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도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가난하게 되면 결국 노년기에는 분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친구들 이제 뭐 물론 그렇지만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결국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 관계가 줄어드는데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모임, 멤버, 공동체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유대 관계를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런 관계는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거는 직원을 이제 구하는 거지 친구라든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내 시간과 노력과 투자해야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덤바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지 기능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고릴라는 50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지할 수 있는 게 50개체수인데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좀 많긴 하지만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박경숙 교수님이 세바시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더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때 나와 생활을 같이 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같이 있어주거나 혹은 나의 위안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누구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년, 노년 모두가 자신과 소통하고 또 다양한 타인과 사물과 자연과 어우러지고 또 돌보는 그 기술을 매일매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최근에 조선일보에 보면은 세 집 중에 한 집은 이제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거의 35%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란 개념이 혈연이 아닌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서로 위안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게가 진짜 가족이고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거를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노년에도 좀 더 행복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제 초작추 입처 개진이라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 불교 이제 계시는 분 중에 한 분 얘기인데 이제 내가 머무는 곳이 수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에 작주, 내가 주인이 된다면 입처, 내가 서 있는 곳이 개진, 진실하게 변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시면 물어보고 뭐가 좋다 하면은 모두 드시고 하는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굉장히 많고 이 어떤 게 더 올바르고 어떤 게 그런지 알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해봐야 돼서 나한테 맞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18시간은 금식하고 6시간 식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 변형도 시키고 해서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체 노력하고 관리해야지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게 꾸준히 오게 된다. 그러니까 제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몸이 굉장히 100kg 정도 나가서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고혈압 당뇨 있으니까 이제 트레이너를 붙여서 거의 한 300만 원 들여서 6개월 동안 살을 엄청 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1년 뒤에 보니까 똑같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줘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살 빼는 약 같은 경우에도
약을 먹을 때는 살이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을 끊고 나면은 살이 다시 또 찌기 때문에 거의 중독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나한테 적정한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꾸준히 하신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제 100세 시대에 맞이하여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른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